네, 이번 시간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손이 발생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시면 대손이 발생했다는 말은 돈을 못 받게 되었다는 소리죠. 그러면 먼저 대변에 가서 채권이 사라질 겁니다. 내가 받을 돈, 채권이라는 건 내가 받을 돈이죠. 채권의 대표적인 이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처럼 외상 매출금이라든가 받을어음이라든가 대손금 그런 것들, 대여금 그런 것들이 대변 가서 감소돼서 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차변 쪽에 자, 두 번째 오는 이름이 뭐예요?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은 이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맨 끝에 뭐라고 써놨냐면 계정별 원장에서 잔액을 뭐 하시라고요? 확인해야 된다는 거. 대손 충당금이 무조건 다 대손 충당금이 아니라 준비해 둔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준비해 둔 게 얼마 남아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고도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도 금액이 모자랄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이름 대손 상각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대손 상각비가 아니라 이 채권이 대변에 오는 이름들이 외상 매출금이나 받을어음일 땐 대손 상각비 800번대 코드 판관비 계정금을 사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고 미수금이나 대여금일 땐 대변에 오른 이름이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해당될 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900번대 코드 번호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예. 자, 그럼 예제 볼게요. 서울의 부도로 외상 매출금 110만 원을 대손 처리하다. 대손이란 건 돈을 못 받게 됐다는 거죠. 단 뭐라고 써있냐면 부가세는 무시할 것. 회계 1급 시험은 부가세를 무시하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나올 겁니다. 저거는 같은 말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자, 그럼 회계 처리 해보시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받을 돈 이게 사라진다고 그랬죠? 제가 받을 돈이 뭔가요? 외상 매출금 얼마요? 110만원 이렇게 해서 대변 가서 감소되고 그 다음 차변에 두 번째로 쓰는 이름 대손 충당금. 근데 대손 충당금은 잔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남아있는 것만큼. 지금 잔액이 50밖에 없습니다. 그럼 50만 써야 되죠. 그러면 대차가 안 맞네요. 그러면 세 번째 이름이 와야 되죠. 그런데 어떤 이름이 와야 됩니까? 대변 쪽이 외상 매출금이니까 여기에 와야 되는 이름은 대손 상각비가 되겠죠. 얼마 오면 됩니까? 60. 이러면 대차가 다 맞으시죠. 그 다음 2번 두 번째 아래 문제 위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여기가 단기 대여금이라는 거죠. 대손 저기 외상 매출금이 아니시라. 그러면 첫 번째 받을 돈이 사라지죠. 대손이니까 내가 받을 돈은 지금은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 그래서 단기 대여금이 대변 가서 감소되시고 두 번째 차변에 뭐부터 이용한다? 대손 충당금을. 근데 충당금이 얼마 있냐면 50밖에 없네요. 그럼 나머지 60만 원이 있어야 대차가 맞겠죠? 요 60만 원 세 번째 쓰는 이름이 뭐예요? 대손 상각비가 아니시라는 거. 어떤 이름 써야 됩니까? 대여금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요 이름을 쓰셔야 되죠.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 전기 대손 회수. 전기 대손 회수라는 말이 뭡니까? 전기 대손 회수는 전기 작년이죠. 대손은 돈을 못 받는 거. 작년에 돈을 못 받았다고요. 근데 운 좋게 올해 그 돈을 뭐 했다? 회수. 다시 받아냈다 이 말인 거죠. 거의 꿈 같은 얘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분계 자, 순서에 따라가서 하시라는 거. 차변은 무슨 이름이 나와요? 돈 얘기가 나오겠죠. 왜? 돈을 받았으니까. 못 받은 돈을 받았으니까 차변엔 돈 얘기가 나와야 될 거고 대변은요.
대손 충당금을 다시 되살린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돈을 못 받을 때 충당금을 차변 가서 없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받아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구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문제 보시면 네. 첫째,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외상매출금 110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 그래서 첫 번째 차변에 돈을 받았죠. 현금으로 110. 그 다음 대변은요. 네,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회수하시면 대손 충당금을 다시 되살린다는 거. 그래서 대변은 대손 충당금 110만 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대손 충당금 설정. 대손 충당 여러분 설정이란 말은 만들라는 거죠. 그 말은 계상이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뭐 이제 나중에 보다 보면 책에 계상이란 말이 나오는데 계상은 장부에 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정 만들려면 장부에 써야겠죠. 근데 대손 충당금은 언제 설정합니까? 이때 하는 거죠. 기말마다 한다는 거. 12월 31일 날 내가 못 받게 될 게 얼마 정도 있는지 추산해서 설정하는 거죠. 그게 대손 충당금 설정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은 차감적 평가 계정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만들어진다고요? 대변 쪽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맞은편 차변엔 어떤 이름이 와요? 대손 상각비가 올 수도 있고 기타의 대손 상각비도 올 수 있죠. 대손 상각비는 800번대의 판관비,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영업의 비용 900번대. 그래서 충당금을 많이 만들면 왼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든가 기타의 대손 상각비도 많아진다고 그랬죠. 비용도 많아진다. 그래서 충당금을 많이 설정하면 비용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익은 줄어든다고 그랬죠. 자, 그럼 예제 문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대손율은 1%로 충당금을 설정한다. 대손율이 뭐라고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안다고 그랬죠? 우리가 받을 돈이 있으면 받을 돈 중에 1% 정도는 못 받을 것 같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을 돈이 지금 1,000만 원이 있죠? 1%면 얼마가 나옵니까? 10만 원이죠. 즉 대손 충당금을 얼마 만들어야 돼요? 10만 원 만드시라고요. 그러면 충당금을 만들 때는 어디에다 만든다? 대변에 가서 만든다고 그랬죠. 근데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5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10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또 만들면 안 되죠. 그러면 기존에 5만 원이 있으면 15만 원이 돼버리니까 기존에 5만 원이 있으니까 추가로 얼마만 만들어요? 5만 원. 그래서 보충법이라고 그랬죠. 보충적으로 모자라는 금액만 보충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차변에 어떤 이름을 써야 돼요? 대손 상각비 5만 원. 왜 대손 상각비죠?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그 아래 문제는 위에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미수금이라는 것밖에 없죠. 위에 거는 외상 매출금이었는데 그럼 얘도 똑같죠. 숫자들은 대변의 대손 충당금을 만들죠. 얼마만 만들면 돼요? 추가로 5만 원만. 차변은 대손 상각비가 아니시죠?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요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죠. 900번대 영업 외에. 그 다음 페이지 보이시면 다음 페이지 문제는 같은 건데요. 다른 점은 환입인 거죠. 충당금을 설정하려고 봤더니 충당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충당금을 줄여준다. 그걸 환입이란 표현 썼죠. 그래서 지금은 차변 쪽의 이름이 뭡니까? 대손 충당금이죠. 왜? 감소시켜야 되니까. 위에서는 충당금을 만들어야 돼서 대변에 만들었었죠. 근데 충당금을 지금은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 가서 감소시켜야죠. 반대쪽에 쓰면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렇게 줄여주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환입. 그래서 대변은 이름이 대손상금 환입. 근데 얘는 번호가 몇 개 있다고 그랬죠? 800번대 코드 번호도 있고 900번대 코드 번호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죠. 자, 밑에 예제 문제. 외상 매출금 잔액은 1,000만 원이다. 대손율 1%로. 그럼 1,000만 원 중에 1%는 못 받을 것 같다. 그 금액이 얼마라고요? 10만 원.
충당금을 10만원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냐면 15만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10만원인데 이미 목표 금액이 오버가 됐죠.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추가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감소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충당금 줄여줘야 되죠.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5만원을 줄이면 10만원, 목표한 금액 10만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쓰는 이름이 뭐다? 대손 충당금 환입 5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그 아래 예제 문제는 위하고 다 똑같죠. 숫자도 다른 점은 위에 거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고 지금은 미수금이라고 한 거 요것만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얘도 회계 처리하시면 충당금을 줄여야 되니까 차변 가서 대손 충당금 5만원 감소시키고 대변에 이렇게 감소시키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환입. 그래서 대손상금 환입이다. 자, 다른 점은 회계 처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위에 거 대손상금 환입은 이건 번호가 몇백 번대 써야 돼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800번대 코드 번호를 사용해야 되고 아래 건 미수금이니까 요 대손상금 환입은 900번대 코드 번호를 사용해야 되죠. 자, 지금 것까지 이제 회계 처리한 걸 가지고 다시 전표에 입력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켜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 키시고 드라이브 C로 그냥 두시고 회사는 2019번이라는 회사로 로그인 하시고 자, 일반 전표 입력. 자, 문제 보시면 2월 달부터 연습해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2월로 들어가실게요. 날짜는 치지 마시고 엔터. 날짜는 여기서 2월 1일. 자, 문제 보시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첫째 줄에 그런 표현 나오죠. 회수 불가능이란 말이 뭡니까? 돈을 못 받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대손 처리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어느 쪽이요? 대변 가서 받을 돈을 감소시킨다. 받을 돈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 거래처 서울. 내가 받을 돈 얼마가 사라집니까? 100만 원이 없어지죠. 그 다음 두 번째 차변에 자 먼저 사용해야 되는 이름이 뭐다? 대손 충당금. 나는 이럴 줄 알았죠. 자, 그런데 대손 충당금 이름이 되게 많네요. 코드 번호는 다 틀리고 누굴 사용해야 됩니까?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관련된 대손 충당금을 사용해야 되죠. 모르면 요 참고 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얘기하네요. 그 다음 이렇게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외상 매출금 코드 번호가 몇 번입니까? 108번. 그러면 관계된 코드 번호는 항상 하나 뒷번호. 그래서 몇 번이요? 109번. 이걸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되고 맞는 코드 번호 계정 과목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9번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옆에는 거래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란이 돼도 되는데요. 불안하시면 제가 가급적이면 거래처 코드를 걸라고 그랬죠. 왜?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시험에선 틀렸다고 채점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는 건 그냥 없어도 되는데 있는 건 그냥 덤이니까 맞다고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시면 거래처는 집어넣으십시오. 자, 그런데 여기요. 대손 충당은 문제 잔액이 얼마밖에 없어요? 28만원. 그러니까 차변의 충당금을 100만원을 다 사용할 수가 없죠. 남아있는 금액이 28만원 밖에 없으니까 28만원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면 대차가 안 맞는다는 게 빨간색으로 하단에 보시면 알 수 있죠. 쉽게. 자, 어느 쪽이 모자라요? 차변이. 자, 이때 쓰는 이름이 뭡니까? 충당금 다음에 쓰는 이름. 대손 상각비.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두 개를 떠올리십시오. 그런데 지금은 외상 매출금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이름이 뭐예요? 대손 상각비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로 얼마? 72만원. 그러면 맞게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2월 3일자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전액 대손 처리. 역시 돈을
못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럼 대변 가서 외상 매출금 못 받는 돈이 지금 외상 매출금이죠. 이게 사라져야죠. 거래처는요. 인천. 자, 내가 못 받게 되는 돈은 3천. 자, 그 다음 차변에 무슨 이름 써야 된다고요?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죠. 근데 잠깐 차변에 대손 충당금을 써야 되는데 위의 문제랑 똑같죠.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위의 문제는 문제지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대손 충당금이 지금 얼마 남아 있다는 말이 없다고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문제는 여기 28만 원만 쓴 이유가 잔액이 28만 원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8만 원을 쓴 거지만 지금은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잔액을 안 알려줍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이 프린트에서 이 말을 쓴 겁니다. 어디 가서 확인해야 된다? 잔액을 안 알려주면 계정별 원장 가서 스스로 잔액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바탕 메인 화면에 계정별 원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도 많이 찾아봐야 되는 곳입니다. 여기 계정별 원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 그 다음 클릭하시면 자 날짜를 칠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알아볼 거냐고. 그럼 출발점은 그냥 항상 1월 1일로 하시죠. 1월 1일이 출발점이니까. 그리고 종착점은 오늘을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문제에 하면 2월 3일. 그 다음 아래는요. 내가 찾고자 하는 계정 과목 모르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 나오죠.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 몇 번을 찾아야 됩니까? 위에 1번에서 봤듯이 지금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109번을 찾아야 되죠. 어느 계정 과목부터 어느 계정 과목까지 찾을 거냐? 그러면 지금은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우린 요 계정 과목만 찾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도 109번 대손 충당금, 그럼 109번 대손 충당금만 찾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잔액이 나오시죠? 오늘까지의 잔액이 얼마밖에 없다는 거예요. 1972만원. 1번 문제는 이런 잔액을 문제지에 써준 거고 지금은 잔액을 써주지 않은 겁니다. 않을 땐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죠. 1972만원. 그러면 다시 돌아오셔서 대손 충당금 109번이죠. 잔액이 얼마밖에 없다고요? 1972만원 밖에. 그럼 모자라죠? 빨간색 뜨네요. 대차가 안 맞아서. 그럼 나머진 뭐다? 대손 상각비 1028만원. 그래서 2번 문제가 1번 문제보다 더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문제는 똑같은 건데 1번은 차이점은 1번은 잔액을 알려준 거고 2번 문제는 잔액을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잔액을 안 알려주면 이렇게 계정별 원장 가서 스스로 대손 충당금의 잔액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문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19년 1월 1일 날 우리가 빌려줬던 돈, 인천에 빌려줬던 돈, 대여란 말은 빌려줬다는 거죠. 인천이라는 회사에 빌려줬던 돈이 동사는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회사가 파산, 망했다는 소리겠죠.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겠죠. 그 사람이 망했으니까.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사라지겠네요. 그럼 대변 가서 받을 돈. 그런데 지금은 받을 돈이 뭡니까? 위하고 다르게 외상 매출금이 아니죠. 어떤 돈이요? 빌려준 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대여했다는 표현이 나오죠. 대여금입니다. 그런데 대여금이 지금 114번 단기 대여금이 있고 179번 장기 대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지 두 번째 줄에 19년 10월 3일 날이다 상환 일자는 우리가 1월 5일 날 원래 빌려주고 10월 30일 날 받게 돼 있었던 돈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1년이 안 되죠. 그래서 단기 대여금. 그래서
상환일자를 알려준 이유는 단기대여금이냐 장기대여금이냐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 누구한테 빌려준 돈이에요? 임천. 얼마요? 1,000만 원. 그 다음 차변에 대손 충당금. 그죠? 돈을 못 받게 되면 써야 되는 이름이 대손 충당금이죠. 지금은 몇 번 코드를 번호 써야 되나요? 이거 써야 되죠. 단기 대금에 관련된 번호, 단기 대금이 114번이니까 사용해야 되면 115번을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 세 번째 줄에 뭐냐면 대손 충당금을 쓰고 싶은데 충당금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란 말이 써 있네요. 그 말은 충당금은 없다는 겁니다. 충당금 잔액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가 대손 충당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쓸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이름을 써야 됩니까? 세 번째 와야 되는 이름. 뭐죠? 두 가지 떠올리시라고. 대손 삼각비냐 아니면 기타의 대손 삼각비냐. 지금은요. 지금은 이런 이름을 써야 되죠. 기타의 대손 삼각비. 왜요? 단기 대여금이니까.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대손 삼각비를 쓰지만 미수금이나 대여금 같은 건 기타의 대손 삼각비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이거 실제로 시험 나왔을 때 여기다가 대손 삼각비라고 쓰신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는 이름은 대손 삼각비도 될 수 있고 기타의 대손 삼각비도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4번 2월 10일자.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작년에 대손이 확정되어 작년에 돈을 못 받게 되어서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 왜 돈을 못 받게 되면 지금처럼 대손 충당금을 이렇게 차변에 써갖고 없애버리잖아요. 그걸 상계 처리했다는 말이죠. 언제? 작년에. 그런데 운이 좋아서 외상 매출금 중 일부를 우리가 회수했다고요. 그러니까 돈을 뜯겼는데 그래도 일부분은 올해 받아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 전기 대손 회수라는 말이죠. 그럼 차변에 돈을 받았죠. 뭐로? 지금은 통장으로 받았대요. 보통 예금. 자, 보통 예금은 거래처가 은행만 된다고 그랬죠. 근데 문제지에 무슨 은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건너 뛰셔야 되죠. 무슨 은행 통장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거래처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자, 얼마를 받는다고요? 43만 원. 그 다음 대변에 여러분 못 받은 돈을 뜯긴 돈을 다시 받으면 뭘 되살린다고요? 대손 충당금을 복구시키죠. 몇 번을 써야 됩니까? 문제지에 외상 매출금 중 일부 외상 매출금을 다시 회수한 거죠. 그래서 109번 대손 충당금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끝났겠네요. 그 다음 5번은 뭐냐면 충당금을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충당금은 언제 설정한다고요? 날짜 써있지만 결산 때마다 12월 31일. 그래서 12월 31일 이날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월 바꿨죠? 12월. 날짜는 12월 31일.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는 게 합계 잔액 시산표란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충당금은 몇 프로 설정한대요? 1%. 그러면 잠깐 여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합계 잔액 시산표 볼 때 어디를 보셔야 됩니까? 내가 외상 매출금이 돼 의미를 잠깐 드리면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여기 합계 2억 있죠. 즉 내가 외상 매출금은 차변이 이쪽은 차변 쪽이죠. 차변 쪽의 합계가 2억이란 건 내가 받을 돈이 2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편 대변의 합계도 1억이죠. 그러면 이 2억 중에 대변에 쓰면 외상 매출금이 감소되죠. 왜 감소돼요?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2억 중에 1억은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 남아있는 돈은 얼마라는 소리예요? 1억. 지금 내가 받을 돈은 1억이라는 겁니다. 그거의 몇 프로요? 1%. 그럼 이거의 1%면 얼마입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을 설정해야 됩니다. 충당금으로. 그런데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그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죠. 자, 역시 어디를 봐야 돼요? 잔액 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70.
우리는 목표 금액이 얼마다? 100만 원인데 이미 잔액이 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만 설정하면 됩니까? 30만 원만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받으러옴도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는 원리는 지금 받으러옴 잔액이 얼마다? 3천. 1%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금액은 30. 근데 역시 잔액은 얼마? 10. 그러면 추가로 얼마만 설정하면 됩니까? 20만. 그럼 30이 되겠죠. 목표로 한 금액. 그 다음 미수금도. 미수금은 얼마? 2천. 이거의 1%면 20이죠. 근데 아래 대손상비 다 공란이죠.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일부러 써놨지만 실제로는 요 줄이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이냐면 없다는 소리거든요. 숫자가 다 비었잖아요. 그러니까 잔액이 없으면 안 보일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미수금 다음에 바로 단기 대여금이 보인다는 거예요. 대손이 안 보이고. 근데 저는 일부러 의미를 설명하려고 써준 거고. 그러면 하나도 없죠? 그럼 얼마를 만들어야 돼요? 20 다 만들어야 20이 되겠죠? 단기 대여금은요. 1000만 원이 있다. 이거의 1%면 10만 원. 근데 이미 얼마가 있습니까? 10만 원. 그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죠. 추가로 만들 필요 없죠. 이미 10만 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하나 누구에 대해서 하라고 했나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하라고 했죠. 여러분 매출 채권이 뭐죠?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 어음 요 두 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 삼아서 다 해봤지만 누구는 사실 할 필요 없어요. 미수금부터는 따질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건 하는 게 아니니까. 왜? 매출 채권이 아니니까. 그래서 누구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럼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두 개만. 외상 매출금은 30만 원, 받으럼은 20만 원 설정하는 거죠. 그럼 다시 돌아오셔서 자, 전표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충당금은 어디에 설정하는 거예요? 대변에.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누구에 대한 거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얼마입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건 얼마만 설정하면 아까 됐었다고요? 30. 그 다음 또 설정하셔야 되죠. 누구에 대한 거요? 지금은 받을 어음에 대한 거 받을 어음에 대한 대상은 111번 얼마요? 20만 원만. 그 다음 차변은 쓰는 이름이 뭡니까? 대손 상각비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인데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면 대손 상각비로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 하나만 쓰면 되겠죠. 왜? 어차피 얘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고 아래 건 받을 어음에 대한 거니까 차변 이름이 그냥 대손 상각비 대손 상각비 둘 다 똑같죠.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를 두 번 쓸 필요 굳이 없죠. 이러시면 5번 문제 끝나신 거고 자 다시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는요. 조금 다르죠. 위에 거랑 약간 바꿨습니다. 자, 매출 채권 친절하게 써줬죠. 외상 매출금 받으럼 요 두 개다. 그건 몇 프로로요? 1%로. 그럼 똑같이 자 1억에 1%면 100만 원. 근데 얼마가 있어요? 70. 그러면 목표 금액은 얼마만 더 하면 됩니까? 30만 원만 더 하면 되겠죠. 추가로. 받으러면요. 3천이 있다. 그러면 얼마가 목표예요? 1%니까 30. 근데 잔액이 얼마 있다? 10.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되는 금액은 20.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근데 뒤에 또 있죠. 뭐 미수금하고 지금은 대여금도 하란 말이 써 있습니다. 몇 프로로? 2%로. 그러면 미수금은요. 2천만 원의 2%예요. 그러면 20만 원이 아니라 40만 원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죠. 잔액은 없죠? 그러면 얼마 만들어야 됩니까? 다 만들어야겠죠. 그래야 40이 될 거니까. 그 다음 단기 대여금은 잔액이 1000. 그러면 20%면 20만 원. 그런데 얼마가 있나요? 10. 그러면 추가로 얼마만 더 만들면 돼요? 10만 원만. 그래서 외상 매출금은 30을 만들어야 되고 받으러면 20을. 그 다음 미수금은 40.
대여금은 1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다시 이제 돌아가셔서 자, 충당금은 어느 쪽에 설정한다고요? 대변 쪽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죠? 109번. 이거 얼마 만들 거라고요? 예, 30만 원. 그 다음 또 만들어야 되죠. 받을 어음에 대한 거 111번. 얼마 만들 거라고요? 20. 그 다음 또 만들어야 되죠. 미수금에 대한 거. 미수금이니까 죄송합니다. 미수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그러니까 미수금이 120번이니까 121번 코드번호. 자, 얘 얼마 만들어야 된다고요? 예, 40만 원 다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15번. 이건 얼마 만들면 된다고요? 10만 원. 그래서 만들어야 되는 금액들 다 설정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어느 쪽이요? 지금 저희 다 대변만 했기 때문에 빨간색 뜨죠? 차변 쪽에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차변에 쓰는 이름이 뭡니까? 대손 삼각비. 이렇게 하시면 틀렸죠? 왜 틀린 겁니까 지금? 예, 누구에 대한 것만 외상 매출금과 받을어음에 대한 건 대손 삼각비로, 미수금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 두 개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가 돼야 되죠. 이름이 틀리죠. 그래서 대손 삼각비는 위에 두 줄 것만이니까 얼마예요? 50. 그래서 여기 50으로. 그 다음 차변에 또 기타의 대손 삼각비, 미수금하고 대여금에 대한 거, 그건 또 얼마입니까? 40만 원과 10만 원이죠. 50.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그 다음 마지막 6, 예, 뒤에 넘겨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했죠. 예, 7번 마지막 문제 7번.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는 거의 유사할 겁니다. 문제가 똑같이 써있죠. 근데 학계잔액 시산표가 숫자가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조금 바꿔놔서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매출 채권은 1%. 그러면 잔액이 1억이죠. 그러면 101%니까 자,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70. 그러면 얼마만 만들면 됩니까? 30만 원만 추가로 만들면 된다. 받을어음은요? 3천만 원의 1%니까 30. 그런데 얼마가 있나요? 50. 너무 많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줄여줘야 되죠. 얼마를 줄이면 됩니까? 20을 줄이면 30이 되겠죠. 이건 감소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충당금을 줄여주는 걸 환입이라고. 그 다음 미수금은요. 미수금은 2천만 원이 있는데 2% 하라고 그랬죠. 미수금하고 대여금은 그럼 40만 원. 자, 미수금에 대한 충당금은 없죠. 그럼 얼마 설정해요? 그대로 다 40만 원. 자, 단기 대여금 1000, 이거의 1% 10만 원이죠. 그런데 이미 얼마가 있습니까? 30이 있네요. 그러니까 얘도 줄여줘야겠죠. 오히려 20만 원만큼 줄여야 됩니다. 환입.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셔서 자, 먼저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건요. 대변의 대손 충당금 만들어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건요. 얼마 만들 거라고요? 네, 30만 원 만든다. 그냥 하나대로 해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한 걸 그냥 하나씩 하겠습니다. 다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이 헷갈려 할 거라서 외상 매출금 동안 자, 차변은 이때 쓰는 이름이 뭡니까? 대손 삼각비. 됐죠? 그냥 하나별로 해보는 거다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다음 두 번째요. 받을어음에 대한 거. 받을어음에 대한 건 충당금을 추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줘야 된다고 그랬죠. 감소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어느 쪽에요? 차변 쪽에 가서 대손 충당금 받을어음에 대한 건 감소시켜야 된다. 얼마를 감소시킨다고요? 20을. 그리고 대변에 이때 쓰는 이름이 뭐다? 대손 충당금 환입.
그죠? 근데 대성 환입 번호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800번대, 900번대. 몇 번 써야 됩니까? 받을 어음에 대한 거니까 851번, 800번대 코드 번호 쓰는 거. 그 다음, 자, 미수금에 대한 건요, 충당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만들려고 미수금에 대한 거 얼마 만들어야 됩니까? 네, 40만 원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 차변에 이때 쓰는 이름이 뭐예요? 미수금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40. 그 다음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건요, 예, 충당금을 오히려 감소시켜야 되죠. 예, 얼마 감소,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2%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10만 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20만 원이 만들어야 되는 거였었네요. 2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30만 원이 있으니까 20만 원을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얼마를 감소시켜야 됩니까? 10만 원만 감소시키면 되겠네요. 제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네, 10만 원을 환입시키면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충당금을 감소시킨다. 차변 가서 대손 충당금. 근데 누구에 대한 겁니까? 단기 대여금에 대한 거 115번. 차변 가서 감소시킨다. 10만 원을 대변에 이때 이렇게 줄여주는 걸 환입이라고 한다. 대손 충당금 환입. 그런데 코드 번호가 두 개 있다고 그랬죠. 이때 쓰는 이름은 900번대. 이렇게 되겠죠. 한꺼번에 이걸 처음부터 이제 묶어서 하나로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헷갈릴까서 그냥 하나대로 해봤습니다. 7번 문제는 시험에 여러분한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닙니다. 환입은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주로 어떤 형태냐면 5번처럼 자주 출제됩니다. 5번처럼 자주 출제니까 5번은 꼭 하실 줄 아셔야겠죠. 그렇지만 가급적 6번 문제까지 좀 연습해 보시고 7번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일단은 잠시 보류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5번과 6번은 꼭 연습해서 숙지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